생각해보세요. 만약 모든 것이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전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만약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과연 멈추기는 할까요? 우리가 무한한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지만 과학자들에겐 믿을 수 없는 이론이 있다고 하네요.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우주는 전적으로 하나의 은하계, 즉 우리의 은하계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나 우리가 우주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전혀 몰랐죠. 빅뱅도 없었고요. 우리 은하계에 수많은 다른 은하계와 성간구름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은 에드윈 허블입니다. 네, 그 허블이요. 그는 어떤 물체가 우리 은하수에 존재하기에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은하계가 우리로부터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허블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질문, 이 확장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설명할 수도 없는 복잡한 수학 방정식으로 과학자들은 처음의 시간을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거대한 폭발이 이 확장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이렇게 빅뱅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빅뱅 이론은 우리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 중 하나입니다. 약 140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한 공간에 모든 게 밀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별도 원자도 공간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 공간이 확장되거나 혹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1초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시간 안에 우주의 크기는 100배로 늘어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처음의 점은 원자의 크기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 사이의 거리만큼 성장했습니다. 우주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온도는 떨어졌고요. 빛과 에너지의 작은 입자들이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그 원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알고 살고 있는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그 작은 점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천문학자가 강력한 망원경 없이는 우주 물체를 볼 수 없듯이 물리학자들에게도 존재 이전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일부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물은 아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250배는 더 클 거예요. 만약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까지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한다면 930억 년이 걸릴 겁니다. 또 별, 행성, 성운, 은하 등등 여행 중 보게 될 모든 것은 우주 질량의 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은 종종 우주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라고 불립니다.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거나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물질이 눈에 보이는 다른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불가사의하고 보이지 않는 물질은 우리 우주의 27%를 차지합니다. 암흑물질이 접착제라면 암흑에너지는 접착제로 함께 붙어있는 모든 것을 뜯어내려는 손과 같습니다. 빅뱅 이후 우리의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자라지 않고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우리의 우주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힘으로 우주의 68%를 차지합니다. 우주 너머에 있는 것을 관찰하거나 알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현재 존재하는 것의 95%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빅뱅 이전을 이론화할 수 있습니다.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가짜 진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무줄을 길게 늘린다고 상상해보세요. 탄성이 나타나고 고무줄은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날 수도 있지만 항상 탄성에 거슬러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이로 인해 가짜 진공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정상적인 진공 상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진공 붕괴가 일어나는 동안 어디론가 가버려야 하는 이 모든 에너지는 그냥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우주 자연 선택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무너지는 블랙홀이 우리의 우주를 만들었다고 제안합니다. 그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고 그 블랙홀이 다른 쪽에 또 다른 우주를 만든 것이죠. 각각의 창조에서 새로 만들어진 우주는 블랙홀이 존재했던 우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중 우주론.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을 토대로 연속적인 빅뱅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매 순간 여러 개의 우주가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수천 개의 복사본이 존재하는 무한한 수의 평행 우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빅뱅이 거짓 진공에서 만든 다중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론은 복잡하지만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주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는 총 에너지는 0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끓는 냄비의 거품처럼 무에서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주 붕괴 이론. 이 이론은 수십억 년 후에 이전의 우주가 붕괴되어 현재의 우주로 폭발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신다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여러분의 편이 되겠군요. 축하드려요. 이 아이디어는 우주가 큰 폭발과 수축의 끝없는 순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빅뱅은 고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폭발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죠. 이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 연속적인 빅뱅 중 첫 번째 빅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주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의 뇌로 모든 걸 상상하기란 아주 어려울 거예요. 스티븐 호킹은 빅뱅 전에 있었던 일을 이해하려는 것은 남극의 남쪽이 어디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다면 우주의 팽창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수축하고 나서 붕괴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걸 빅크런치라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과학 연구에서 이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주의 팽창이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끈 이론. 모든 것의 이론인 이 이론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끈 이론의 핵심은 우리 주변의 세계가 초경량 진동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주의 10차원이 필요합니다. 9개의 우주와 1개의 시간의 차원이 필요하죠. 문제가 뭐냐고요? 우리에겐 길이, 폭, 깊이 3개의 차원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이 이론 속의 수학은 실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론으로 빅뱅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의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활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